MLB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진단의 윤나리입니다. 오늘 12월 31일 2016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올 한 해 참 숨가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해였는데요. 오늘은 여러 가지 키워드로 2016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상임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마지막 날입니다. 참 올 한 해 일이 많았는데요. 네.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올 한 해 뉴스가 있다면 어떤 거 꼽으시겠어요? 그렇죠. 연말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네. 일이 많아서 시간이 빨리 갔는지 네. 빨리 가는 걸 몰랐는지 여하튼간에 이미 연말이고 이제 새해 직전에 있는데요. 역시 세계가 놀란 트럼프의 집권, 네, 이게 그렇죠. 가장 높은 뉴스, 높은 아주 가장 핫 이슈 네. 뉴스거리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트럼프 당선의 의미를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워낙 많이 다루기도 했지만요. 좀 간단하게 좀 2016년을 보내고 2017년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이 의미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역사학자들 그리고 역사를 전공한 전략가들이 이구동성의 트럼프 집권에 대한 그 평가가 첫째는 세기 말 한 세기의 정리가 완전히 되지 않은 거에서 생겨나는 병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인간들이 함께 서로 평화롭게 잘 살기 위한 리더십이라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 지도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재주를 가지고 퇴행적인 이런 그 시민사회 통합적인 리더십이 아닌 곳에서 이렇게 계산적으로 세계적인 지도자가 나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놀래면서 이런 평가를 내놓는 거는 지난 한 세기 동안이 냉전의 시대를 지나가야 되는데 테러 때문에 냉전을 그 반성하면서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이 그 지난 시대에 대해서 청산해야 될 것들을 심각하게 생각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냉전, 적과 아군의 전선 속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취해온 거. 그래서 만들어진 게 미국의 힘이고 그런 그 정황 속에서 미국의 중심에서 돈을 번 자본가들, 미국을 움직이는 지식인들, 이런 지식인들이 자기 자리에서 만들어진 기득권에 취해서 별로 모르고 있다가 여기에 대해서 다수, 절대 다수의 일반 시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항을 한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집권을 통해서 이 미국의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그 양식 있는 시민사회 지도급 되는 사람들이 좀 정확하게 그리고 진정성 있게 반성을 해야 된다. 기득권 세력들, 힘 있는 사람들, 가진 자들, 다수들 이런 사람들의 탐욕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상황이 아닌가. 분명히 이런 시점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반성을 하고서 20세기 냉전의 연속이었던 20세기를 완벽하게 정리해야 된다. 이게 지식인들 역사적인 입장에서의 트럼프 집권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 집권의 거시적인 관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른 나라로 좀 넘어가서 일단 6월 23일에 영국에서 브렉시트가 있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또 큰 뉴스 중에 하나였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브렉시트나 트럼프 집권이나 다 국수주의의 부활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좀 이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렇지. 영국의 브렉시트 현상이나 트럼프의 집권이나 또 한 가지 들려면은 지난 5월인가요? 4월인가 5월에 있었던 대한민국의 총선거도 그렇습니다. 네. 일반인 정상적인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예상치 않았던 결과가 그것도 너무나 크게 반대 방향으로 결과가 생긴 형태들이죠. 이거를 그냥 가볍게 전문가들이 볼 때는 파퓰리즘이라고 그럽니다. 파퓰리즘이라고 분명히 트럼프 파퓰리즘이라는 거는 근거 있는 평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올바른 길을 향해서 이러한 시대의 어려움을 치유하려면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다수 유권자들 계산해서 그 유권자들이 원하는 게 뭔가라는 그게 옳고 그르고 이게 전체 인간 생활에 해악이 어떤가 따져보지 않고 원하는 것만 디맨드에만 맞춰가지고 계속 메시지를 주니까 인기를 얻어가지고 당선되니까 이게 그 파퓰리즘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이거의 시작은 클린턴 시대부터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양당 정치가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공화당은 공화당대로 자기들의 이념이 있고 정강 정책이 있고 이슈 아젠다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유권자들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클린턴이 들어오면서 그때서부터 바구니에 시민이 좋아하는 건 뭐든지 담는다. 이게 캠페인의 파편론이라고 그러는데 전문가들은. 네. 이래가지고 뭐든지. 그래서 클린턴은 우파보다 훨씬 더 우파적인 대통령이었고 좌파보다 훨씬 더 좌파적인 대통령이었다는 평가가 인기만 있으면 뭐든지 한다죠. 이거에 발전이 돼버리니까 지금에 와가지고 트럼프라는 공적인 영역에서 공공에 관한 일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돈벌이에만 한 인생을 살아온 분이 시민들한테 돈벌이를 어떻게 하는지 잘 가르쳐주겠다.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이런 메시지만 갖고 세계의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파퓰리즘의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고서요. 그다음에 영국의 브렉시트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네.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한 스텝 더 깊게 보면은 분명히 여기에는 일반 시민들의 그 저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화딱지가 나가지고서 기존에 있는 지도 정치권에 대한 반항이라는 심리가 크게 작용했다라는 평가가 네.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캠페인 할 때 후보가 둘이 나와 있는데 기존 정치권에서 아주 탁월한 식견이 있고 경륜이 있는 힐러리 클린턴하고 도널드 트럼프 누구를 찍을 건가 할 때 우리의 일반 시민이 너무 얄밉고 믿을 수 없는 거짓말장이 아줌마하고 그다음에 동네 술주정뱅이하고 둘을 누구 찍겠느냐. 전자의 힐러리 클린턴이라는 괜찮은 정상 이상의 정치인이 그런 평가를 받는 데에는 기존의 권력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불신임이라는 게 너무 두껍다라는 거죠. 네. 이게 유럽에서도 있었고 이게 미국에서 나타난 이런 현상이 지난 4월에 있었던 한국의 총선거에서도 집권하고 있는 그게 한국엔 너무 빨리 이제 폭로화되고 노골화되고 다 들춰보니까 최순실 사건이라는 걸로 네.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까? 너무나 일반 시민들이 묵묵하게 일하는 시민들의 박탈감 같은 게 이게 표루다가 저항이고 반항으로 나온 거죠. 네. 이렇게 볼 때에는 사회 지도층이 지식인이 정치 지도자들이 이 시점에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제 오갈 데가 없다. 이런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준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거시적으로 보고 미시적으로 볼 때 팩트를 봐도 그렇고 큰 흐름을 볼 때에도 지금 시점에서 일반 사회에 대한 지식인이나 사회 지도층들, 오피니언 리더들이 정신을 차려서 자기의 이 욕심이나 탐욕을 버리고 진짜 이런 그 사회 발전을 건강한 발전을 진정성 있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제 더 사회가 망가진다. 이런 아주 굉장히 강한 경고라고 할 수 있는 게 트럼프 집권의 한 가지의 또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6월 23일에 영국의 브렉시트가 있었고 11월 8일에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요. 또 한편으로 12월에 이제 한국에서는 탄핵이 있었습니다. 이 탄핵이 가결이 됐고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최순실 사건이라는 좀 이런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이 한국 사건은 좀 한번 짚어볼까요? 사실 이 저변에는 똑같이 공통 분모가 하나 있습니다. 시민이 더 이상 그냥 있지 않는다. 이제는 정보 공유라는 것이 이제는 무슨 꼭 어느 한 특별한 사람이 많이 알 수 있는 고급 정보라는 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아무도 모르는 걸 내가 먼저 알아가지고 무슨 비즈니스를 성공시킨다든지 먼저 알아가지고 먼저 뭘 잘한다든지 이제는 고급 정보의 개념이 그게 아니고 이제는 이 다변화되고 다원적인 사회에 많은 정보들이 이 온라인에 유통되는 거를 누가 한눈에 꿰서 잘 볼 수 있는가. 이 총괄적으로 정보를 그 총체적으로 총괄해서 분석해서 하나로 꿰 수 있는가라는 걸 볼 수 있는 안목이 네. 가장 고급 정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의 공통분모는 정보를 공유하는 이미 세상은 확 오픈이 돼가지고 시민사회가 돼 있는데 이 시민사회가 정보를 다 공유하니까 이런 큰 흐름을 어느 권력도 이건 막을 수 없다 이거죠. 지금 옛날 같으면은 청와대 내에서 일어나는 저러한 일들이 진짜 저거 없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게 많은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다 알게 되기 때문에 적나라하게 사실이다, 움직일 수 없게 증거로 나타나니까 여기에 대한 또 목소리 그리고 이런 정보 공유하는 이런 틀거리를 가지고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액티비티가 행위가 동시에 하나로 묶어지니까 이 광화문에 모이는 수십만 명의 시민들의 모임 너무나 무섭죠. 네. 이게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버니 샌더스를 쫓아다니는 수만 명, 수십만 명의 미국의 일반 서민 시민들의 힘, 런던뿐만 아니라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지금 새롭게 일어나는 시민 운동의 이 물결 이런 거 볼 때에는 아 이제는 세계가 이 정보의 공유로 인해서 그야말로 리얼 그래스루트 시대가 왔다. 이게 이제 요즘 세상 흐름의 저변에 흐르는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설명이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전 세계적으로는 올 한 해 정말 테러가 어마어마하게 있었습니다. 뭐 프랑스 니스 트럭 테러뿐만이 아니라 독일에서도 최근에 있었고요. 이렇게 IS라는 새로운 좀 테러 조직이라고 해야 할까요? 좀 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지금 IS 문제가 굉장히 큰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테러를 우리가 볼 때에는 아 정말 이 세상은 역학적으로 생각하면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대가가 있구나라는 부분으로다가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지식인들이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치유의 길이 뭔가라는 대응책이 나오는 거 보면 다 그런 그 분석 평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밋 지금 이제 연말에 가장 큰 오바마 정부 마지막 국무회 이슈가 이스라엘의 문제입니다. 네. 예,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 자치령 안에의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하는 거를 유엔에서는 반대하는 결의를 냈죠. 그런데 트럼프는 웃기고 있네. 그게 이스라엘의 힘으로 다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 그러면서 트럼프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건 이제 미국에 있는 유태인들의 힘이죠. 네. 저도 그 에이펙 멤버이기 때문에 그런 캠페인 하는 걸 옆에서 그냥 실시간으로 다 봤는데 트럼프 당선 이후에 트럼프 그 캠프에다가 미국 내에 있는 유태인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다 그냥 집중 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절대 안 된다. 이스라엘이 희생을 하면서 그 지배할 수 있고 이스라엘의 힘이 있는 곳에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살 수 있는 정착촌을 건설하는 거를 팔레스타인은 우리가 2000년 동안 살던데 자꾸 이스라엘들이 와가지고 집단적인 거주지를 건설을 하기 때문에 이걸 반대하고 이런 분쟁이 이것도 테러의 근원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유엔에서는 다민족, 다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를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오늘 아침이죠.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마지막 임기가 되는 존 케리 국무장관은 두 개의 국가만이 유일한 평화의 대안이다.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인정하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인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창 반복해서 노래를 부르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바마 정부의 기존 입장이었고 네. 근데 그런 힘을 가지고 유엔에서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를 시켰죠. 그런데 이게 오바마는 그 반대한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내가 미국 대통령인데 이걸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서 이게 통과가 되는구나. 이러면서 그 트윗에 이렇게 올리고 그런 글을 볼 때는 첫 번째는 야 과연 미국 내 유태인들의 팔리틱이라는 게 정치라 힘과 정치 이 기동성이 굉장하구나 이런 것도 하나 봤고 두 번째는 정말 이제는 테러를 방지하는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그 대안은 공존하는 길을 모색해야 된다. 평화의 길로 가야 된다. 서로 이게 서로 전쟁을 완전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지금 한국과 일본 관계도 이게 될 수가 없죠. 완전하게 정리는 가해자가 진짜 잘못해도 용서해다고 그럼 피해자가 용서해주고 이런 거를 거치지 않은 남아있는 거는 반드시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모슬렘들이 기독교권을 향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들이 기독교권의 팽창이 모슬렘들이 자기네들만이 갖고 있던 영역으로 이게 들어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그 비견한 예는 소련이 남하 정책을 할 때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으로 소련이 막 들어올 때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이 소련이라고 전쟁을 할 때에 그때는 미국이 소련의 남하 정책을 막느라고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을 막 게릴라전으로 지원을 해주고 게릴라들 훈련을 시키고 막 그랬죠. 네. 그러니까 오사마 빈 라덴 같은 사람이 매사추세츠 어느 시골에 와가지고서 미국
특수부대한테 게릴라 훈련도 받고 간 그 사람이 이제는 소련 이런 게 판도가 바뀌어 버리니까 이제 모슬렘끼리 살아야 되는데 이제 미국이 싫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미국이 가르쳐준 기술을 가지고 미국을 공격하는. 그러니까 이제는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절대 평화, 공존, 문명의 공유 이런 측면으로 가야 되는 게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서 너무나 많은 인명피해를 가는 테러를 이거를 막는 길이고 이 강대국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입장을 보여줄 때 이런 테러리스트들의 이렇게 앵거를 좀 제어하고 자제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네. 이 외에도 뭐 올해는 리우 올림픽도 있었고요. 뭐 사드 배치 문제도 있었고요. 참 많은 키워드가 올 한 해 있었는데요. 내년에도 또 많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1월 20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2017년을 맞아서 이 트럼프 정권으로 바뀌는 이 시점에 살고 있는 미국 내 한인들에게 좀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미국에 사는 한인들 시민이죠. 유권자입니다. 세금 내는 텍스페이어입니다.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트럼프 권력이 와서 이게 어려워진다. 백악관이나 뭐 이런 행정부에 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걸 할 수 있다는 건 개인적 측면이라고 봐야 됩니다. 미국에 사는 200만 이상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할 수 있는 건 자기 지역을 대표하는 새롭게 활동을 하는 연방급 의원들에게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우리는 1월 3일 날 새로 출발하는 115회기 연방의회가 개원을 합니다. 네. 2년 만에 딱 한 번 마음대로 시민이 가서 의원을 만날 수 있는 하루입니다. 이거를 한인들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 유태인들, 인도 사람들 막 너무나 그 의회에 와가지고 이 일을 하는데 우리 뉴욕에서 케이스가 네. 버스를 대절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번 2년 동안 코리안 아메리칸들의 아젠다는 이거다.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서 우리들 목소리를 전달하는 거 이거에 집중을 해야 되고 자기 지역에서 한인이라는 공동체적인 입장과 그런 관점에서 자기를 대표하는 의원들에게 목소리를 내는 일 네. 이런 게 무엇일까를 궁리하면서 그 연말을 지내고 연초를 맞이하면서 트럼프 권력이 들어올 때 분명히 이민자들 소수계들한테는 좀 긴장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있고 위축이 되는 건 뻔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위축될 필요 없이 납세자이기 때문에 자기 지역 그 자기를 대표하는 정치인을 통해 가지고 시민으로서 해야 될 얘기를 씩씩하고 당당하게 하는 것 이런 훈련과 이런 일을 진짜로 하는 게 미국의 한인들의 새해를 맞는 정치적인 행위 이렇다고 봅니다. 방금 그 시민참여센터가 워싱턴 DC로 이제 내려간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그 1월 3일 날 몇 시에 어디서 출발하는지 마지막으로 좀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 이미 한 달 동안 여기에 참가할 사람들 네. 네트워크를 통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네. 페이퍼워크를 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서 새벽 6시에 개원식에 갑니다. 케이스 시민참여센터에 연락을 하시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다 가실 분들이 찾는데 그래도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은 유리가에서 한번 가실 수 있는 네. 그런 기회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12월 31일인데요. 오늘 연말 마지막 잘 정리하시고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